안녕하세요, 마셀입니다. 오늘은 어제 예고한 대로요, 알벤다졸 연구 결과에 대한 자료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요, 그 암세포, 미세소관, 그러니까 미세소관이라는 거는 그 세포 내에 있는 기관입니다. 암세포 내에 있는 기관은 물론 이제 다른 세포에도 있는데요. 세포 골격을 유지하고 뭐 어쨌든 세포 내 물질을 이동하는, 그러니까 세포가 생존하는데 아주 필수적인 기관입니다. 그래서 알벤다졸이 이 미세소관의 결합, 그러니까 세포의 활동을 막아서 양리작용을 한다, 항암작용을 한다는 거죠. 이거는요, 제가 이 연구는, 연구 자료는 그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에서 뽑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공개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도 인터넷을 통해서 뽑으실 수가 있습니다. 2011년 4월 11일 보고된 자료고요. 8년이 넘었죠. 8년 7개월 됐습니다. 연세대학 의과대학 산부인 과학교실 부인종양학, 여기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관기관, 그래 보고를 받은 기관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입니다. 정부가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제목에 보시면은 일반 연구자 지원 사업 최종 보고서, 그러니까 정부에서 연구 자금을 대주고 특정 연구를 진행한 겁니다. 과제명이 나오죠. 과제명은 난소암 세포종 뮤흉성 누드 마우스에서 알벤다졸의 복강내 투여가 종양 성장과 혈관 내피 성장 인자 발현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이 은근히 어렵죠. 어쨌든 쉽게 말하면은 남소암을 대한 항암 작용을 쥐를 통해서, 실험쥐를 통해서 실험을 한다는 거죠. 종양 성장, 암의 성장과 혈관 내 내피 성장인자, 혈관 내피 성장인자가 여기 연구 보고서에 계속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하나의 그 암의 그 성장과 전이, 이걸로 하나를 그냥 묶어서 생각하십시오. 세세하게 들어가면 참 어려운 면도 있어요. 이거 죄송합니다. 제가 같이 기침하는 이유는 제가 원래 어릴 때부터 기관지가 예민한데 올 봄부터 기관지가 굉장히 나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좀 알러지, 비염도 좀 있고 그런데 아주 요즘 심합니다. 어쨌든 연구 기간은 2009년 5월 11일부터 2011년 4월 30일, 딱 2년 동안 했습니다. 연구 개발비는 요거 좀 안 내려갔는데요. 연구 개발비는 여기 보시면 나오죠. 약 1억 890만 원 정도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연구비가 참 작아요. 연구 투여 참여 인원이 1차년도에 4명, 2차년도에 2명, 그래서 평균 3명이 2년 동안 했는데 연구 비용이 1억 정도다. 아마 선진국 같으면 아마 최하 이거에 한 5배는 지급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참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의사들도 참 이런 연구를 하는 분들은 참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런 연구비를 1억밖에 안 준다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늘 보는 도시에 보도블록 뜯었다 다시 깔고 까발리는 화단 쓸데없이 깔고 하는 거, 그 비용만 해도 아마 엄청난 우리 그 연구 투자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의학뿐만 아니라. 어쨌든 참 좋은 나라입니다. 자, 이제 연구 계획 요약입니다. 이 연구 결과 보고서가 관공서 위주로 됐기 때문에 그 내용의 항목이, 사실상 내용이 반복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거의 절반 이상 줄인 거고, 쓸데없는 거는, 우리가 알 필요 없는 건 다 삭제해 버리는 상태입니다.
연구개혁보죠. 앞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난소암은 부인암 중에서 발생 빈도에 비해 이 난소암으로 국한돼서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돼요. 난소암은 참 극렬한 극악한 암인데 난소암을 치료할 수 있다면 모든 암을 치료할 수 있다고 봐도 뭐 큰 차이가 없어요. 그만큼 참 여기도 써 있지만은 어려운 암입니다. 사망률이 매우 높아서 여성 생식기암으로 인한 사망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임상적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가 많은 매우 중요한 질병이다. 쭉 내려가면요. 알벤다졸은 벤조미다솔 카바메이트 계열의 기생충약으로 베타튜빌린에 결합함으로써 미세소관 중합을 방해하여 양리작용을 한다. 그러니까 세포의 활동을 방해한다는 거죠. 최근 알벤다졸이 항기생충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종양세포의 증식을 다양한 암이라는 거죠. 증식을 강력하게 억제하는 작용이 있다는 보고들이 나오고 있으며 이 종양세포 증식작용은 종양세포의 혈관 내피 성장인자의 발현을 억제하는 것과 관련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니까 세포의 활동과 성장을 근원적으로 막는다는 거죠. 이미 이 2009년에 실험할 때 적어도 다 이 알벤다졸의 항암 작용이 다 알려지고 있고 거의 확실시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걸 이제 동물 실험을 통해서 효과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연구 결과는 이제 이거 뒤에 또 나오니까. 자, 이 연구를 하는 이 활용 계획이 뭐냐? 보면은 동물 실험 결과를 통해 규명하며 이를 통해 난소암 치료의 새로운 항암 약물의 적용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고 획기적인 약물 독성을 줄이면서 효과적인 새로운 항암 치료의 패러다임을 이룩할 수 있다. 여기 약물 독성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항암제는 약물 부작용이라는 게 제가 한번 지난번 동영상이죠. 부작용이 아닙니다. 독입니다. 독성을 줄이면서 효과적인 패러다임을 구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또 내려가 보죠. 자, 이게 저 양식이 바로 결과가 나옵니다. 결과입니다. 좀 쭉 한번 부분 중요한 거죠. 지난 20여 년간 생물학 분자 유전학적 연구를 통해 이러한 난소암의 종양 행동은 종양혈관 생성 증가 및 혈관 투과성 증가에 기인하며 혈관 내피성 인자가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으며 기타 여러 인자들이 종양 성장과 복수 형성에 관여하는 것으로 규명되었다. 알벤다졸은 기생충약으로 베타튜뷸린의 결합, 그러니까 세포 내 조직입니다. 베타튜뷸린에 결합함으로써 미세소관 중합을 방해하여 그러니까 세포의 중요한 기능을 방해하여 양리작용을 나타낸다. 최근 알벤다졸이 항기생충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종양세포, 아까 같은 말이죠. 그래서 보면은 동물 실험을 통해 효과를 규명하였다라고 나옵니다. 규명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엔 이분들이 실험을 할 때 확신을 갖고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느끼시면 이 보고서 내용을 쭉 읽어보면은 확신을 갖고 분명하다 하고서 동물 실험을 한 겁니다. 이미 외국에서는 다 했었겠죠. 자, 연구 결과를 보시면은 자, 쭉 앞에 이제 전문적인 내용은 투약 방법이나 그런 건 좀 건너뛰고요. 우리는 본질만, 결과만 중요합니다. 자, 알벤다졸을 투여한 실험군에서 이거 혈관 내피 성장 그겁니다. mRNA가 유의하게 감소됐으며 mRNA는 그 메신저 RNA라고 해서 그 DNA 정보를 세포 내에서 전달하는 아주 중요한 RNA입니다. 그래서 mRNA가 단백질, 아미노산 배열 합성에 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안 되면은 세포는 죽게 돼 있어요. mRNA가 유효하게 감소했으며 파클리탁셀 병용군에서는 파클리탁셀은 그 항암제입니다. 그러니까 항암제와 병원대에서는 이런 상승작용이 나타났다. 항암제는 아무런 작용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동물 모델에서 알벤다졸은 그 혈관 내피 분비를 감소시켜 복수가 감소하고 반면에 항암제군에서는 직접적인 세포 독성으로 봉수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이 말은 뭐냐면 알벤다졸은 근원적으로 세포를 죽이지만
항암제는 세포 독성으로 세포를 죽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독성은 결국 다른 우리 조직의 세포도 죽인다는 거죠. 그래서 약물 독성이 되는 거죠. 여기 또 그대로 또 약물 활용 얘기도 나와 있습니다. 획기적인 약물 독성을 줄이면서 효과적인 새로운 항암 치료의 전략을 세울 수 있어 추후 임상 시험으로 활용할 수 있다. 자, 결론은 이제 나왔어요. 알벤다졸은 획기적인 암 치료, 그러니까 암의 근원적인 작용, 암의 세포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죽인다는, 활동을 막아서 죽인다는 거죠. 독성 없이. 이미 결과 나왔습니다. 그리고 낸 결과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한번 쭉 볼까요? 자, 여기 자꾸 혈관 내피 성장인자, 이건 그냥 그 암의 증식과 전이로 인지하시면 돼요. 정확하게 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이게 전문자가적인 내용은 쭉 나오고요. 여기 뭐 알면 좋은 내용들이 있는데 복잡하고 핵심만 제가 알려드릴게요. 뭐 저도 전문가는 아니니까. 자, 요게 이제 또 나오죠. 알벤다졸은 벤조미다솔 카바메이트 계열의 기생충 약으로 베타튜뷸린 세포입니다. 세포에 결합함으로써 미세소관 중합, 미세소관이라는 것은 세포 내에 있는 관인데요. 세포에 아주 중요한 작용을 하는 활동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람으로 몸으로 치면 대동맥이나 기도 정도로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을 결합을 방해해서 세포를 결국은 죽게 만든다는 그런 양리적을 한다는 거죠. 지난번 동영상 때 말씀드렸지만 요게 이제 알벤다졸 분자 구조, 화학 구조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질소, 산소, 이게 황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에 이렇게 기와진 모양이 있고 밑에가 옆하고 다르게 없죠, 육각형. 요 부분이 바로 탄소 성분인데 요 탄소 성분을 제거함으로써 생체 이용률, 즉 인간이 흡수해서 더 약의 작용을 더 이용률을 높일 수 있게끔 이렇게 펜벤다졸을 이렇게 만든 겁니다. 펜벤다졸은 여기 탄소 성분이 그대로 있어요. 그 차이입니다. 화학적으로는. 근데 구체적으로는 이게 어떤 작용을 하는지 저도 잘 모르고요. 또 우리가 그것까지는 알 필요는 없겠죠. 자, 그래서 쭉 넘어가 보면요. 자, 여기 이제 국내 기술 개발 현황이 있는데 여기 내용이 뭐냐면 일반 그 항암제 말고도 세포의 활동을 막아서 항암을 하는 작용을 하는 것이 개발되고 연구가 되었는데 음, 결과적으로는 무슨 얘기냐면은 그런 약들이 장기간 사용해도 어렵고 또 비용 면에서 그렇고 굉장히 뭐 타당하지 않다, 타당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쭉 보면 이제 연구 내용들 일정 쭉 나오고요. 이렇게 실험군을 쥐들을 나눴어요. 대조군이 있고 단독 투여 알벤다졸만 투여한 쥐, 또 파클리탁스라는 항암제만 투여한 쥐, 그리고 펜벤다졸과 항암제를 같이 투여한 쥐, 이렇게 이거 갖고 실험을 했는데 일단 여기 결과를 쭉 보면은 요약하면은 항암제를 투여한 쥐도 일단은 암세포를 죽이니까 암세포에 영향을 주긴 줬어요. 근데 펜벤다졸과 항암제를 같이 쓴 거는 전혀 상승 효과가 없었고 알벤다졸을 사용한 거는 역시 세포를 근원적으로 성장을 전이를 차단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 이제 실험의 세부 내용, 얼마만큼 어떤 주기로 얼마만큼을 쥐에게 투여했나는 나오죠. 요거 제 사진인데,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많은 분들이 블로그나 동영상 유튜브에 나름대로 올리시는데 제가 몇 분 걸 봤는데
이걸 잘못 이해하고서 그 설명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답답해서 댓글로 이 잘못됐다고 하려다가 그분의 그 하는 게 괜히 잘난 척이 아니고 정말 그 암한지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진실성이 느껴져요. 굉장히 그 뭐야 분노를 느끼시더라고요, 의료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아이 뭐 댓글 달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있다는 거, 그러니까 세상 너무 받아들이지 마세요. 잘못 해석하고 이해해서 유튜브나 블로그에 오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어제 봤습니다. 특히 요 부분 잘못 설명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걸 잘못 설명해가지고 거꾸로 설명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 이제 뭐 중요한 건 사실 다 아셨죠? 자, 이건 뭐 전문가적인 내용입니다. 자, mRNA 아까 말씀드렸죠. 메신저 RNA라고 DNA 정보를 전달해 세포 내에서 전달해서 단백질 아미노산의 배열을 결정. 그러니까 단백질 합성이 안 되면 단백질이 생기지 않으면 세포는 죽잖아요. 그러니까 mRNA를 차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죽게 되는 거죠. 그 효과가 알벤다졸이 탁월하고 다른 데서는 나타나지 않아요. 알벤다졸만 그렇게 되는 거죠. 여기 또 보면은 어, 알벤다졸을 처리한 경우에 농도에 비례하여 혈관 내피 성장이 이제 mRNA 발현이 억제됐다 나오죠. 그러니까 암이 억제됐다는 암 세포의 성장과 전이가 억제됐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꼭 항암 효과 말고도 이 실험에 어떤 분야의 기여도라는 게 있어요. 꼭 항암 효과만 아니라 우리가 치료상도 했는데 뭐 여러 가지 그 성취한 내용들이 있죠. 그리고 자, 이 자체 평가 의견서를 한번 볼까요? 이것이 이제 이 연구 결과 자체 평가한 겁니다. 물론 뭐 좋게 했겠지만 뭐 거짓은 없어요 보니까. 자, 연구 개발 실적 등급은 아주 우수하다. 난소암 치료에 새로운 항암 물질의 적용 가능성을 제공함으로써 매우 창의성 있는 연구 개발을 사료한다. 자, 이게 알벤다졸이 새로운 획기적인 항암 약물이라는 게 밝혀졌다는 거죠. 그리고 연구 결과에 대한 활용 가능성입니다. 이 결과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이 또한 가능성이 아주 우수하다. 된다는 거죠. 난소암 환자의 생체 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항혈관 인자에 대한 임상 및 기초 연구 분야에서 국내에서는 연구되고 있으나 한국에서 시행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므로 새로운 남소암 치료 전략에서 새로운 관해요법의 설정으로 경제 산업적인 측면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암 치료 비용이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의료계 입장에서는 뭐 부가가치라고 할 수가 없죠. 어떤 면에서는 종합병원 암센터가 있는 데는 폭삭입니다. 그러니까 저 난리가 난 거예요. 막으려고. 이렇게 돼서 여기 보세요. 대한아나마키 학술대에서 구연 발표되었으며 국외 논문들이 연구에 제출했다. 이미 이런 것들이 다 의료계엔 퍼져 있었어요. 종합의견을 보죠. 난소암의 새로운 치료 방법 개발이 시급한 시점에서 누드 마우스를 이용한 쥐를 이용한 실험동물 난소암 모델에서 알벤다졸의 암세포 억제 효과 및 복수 형성 억제 효과를 동물 실험을 통해 규명하여 학문적 기술적 기여도가 매우 높은 연구 개발이라고 사례한다. 분명히 뭐 획기적이고 암 치료의 기여도는 실천되고 있지만 이 연구 자체는 굉장히 기여도가 높은 거죠. 자, 연구 결과의 활용 방안 및 향후 조치에 대한 의견. 난소암 환자에서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항혈관 인자에 대한 임상 및 기초 연구에서 국내에서 연구되고 있어 한국에서는 거의 전만 상태이므로 새로운 난소암 치료 전략의 새로운 관해 반응 임상 시험이 요구된다. 그 임상 시험은 해야 된다.
확실하니까 하자 이거죠.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이렇게 제가 줄여서, 우리가 전문가도 아니고 또 우리가 알 것만 알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줄였는데, 필요하신 분은 이거를 알벤다졸 난소암 연구 결과라고 치면은 제목과 관계없이 구글에서 뜹니다. 그럼 PDF 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어요. 이게 또 언제 막힐지 모릅니다. 지금 현재는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실에서 아무나 다운받을 수 있는데, 국립중앙도서관 굳이 들어갈 필요 없이 구글에 검색하면 바로 알벤다졸 그 결과를 PDF 파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알벤다졸은 암세포 항암의 근원적 치료제라는 겁니다. 암세포가 성장하고 활동하고 분열할 수 없게, 전이될 수 없게 근원적으로 세포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그 부작용이 있을 수가 없죠. 암세포에만 작용하니까. 그리고 다른 이런 그 약물은 다르지만 다른 그 방법도 있지만, 연구되고 있지만, 장기간 사용 혹은 내성이 생겨서 여러 가지 장기간 사용이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실제 암 환자에게 적용하기 어렵다는 거죠. 전 이거를 보면서 분노를 느낀 게, 지난 8월에, 지금 9, 10, 11 석 달 전에 그 친여동생은 아니지만 아주 친하게 지내던 착한 여동생이 암으로 죽었습니다. 암 발병은 저랑 거의 비슷하게 됐는데 유방암이었어요. 근데 이 유방 위쪽으로, 폐 기관지 이런 인후 쪽으로 아주 급속히 전이 되면서 좀 오래 살 줄 알았는데, 버틸 줄 알았는데 죽었어요. 그 친구도 비타민 C 메가도스요법을 했습니다. 혈관 주사 링거까지 맞았어요. 마지막으로 통화할 때 이렇게 말하기가 힘드니까 굉장히 어렵게 제가 통화를 하고, 서로 이제 격려를 하고, 그리고 저는 그때 이제 요양원에 들어갔어요. 제가 요양원에 들어갔다 한 달 만에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요양원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요양원에 있다가 나와서 전화 톡을 했더니 톡을 안 봐요. 그래서 보이스톡을 했어요. 안 받아요. 전화를 했더니 없는 전화번호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갑자기 죽게 된 건 알았습니다. 이 펜벤다졸, 알벤다졸을 의료계가 더 많은 연구를 안 했더라도 이런 것이 있다고 해서 암 환자들이 먹을 수 있게 했다면 그 여동생이 죽었을까요? 전 절대 죽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아프고 그러면서 얼굴 한번 못 보고, 그 친구도 이혼하고 혼자 딸을 키우고 있었는데 지금 중학생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는 10살 차이 나는 동생이었는데 참 착했어요. 직업이 간호사였습니다. 자신이 간호사면서도 그래서 비타민 C 그를 더 많이 할 수 있었죠. 근데 결국은 죽었어요. 항암을 지난번 저전번 동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항암제는 절대 그 치료라고 볼 수 없어요. 독약입니다. 일시적으로 그 암세포는 죽이지만 두 번, 세 번 계속 반복하면 결국은 몸은 망가져서 면역력이고 뭐고 결국 죽게 되는 거죠. 그렇게 사람을 죽여온 거예요. 항암을 해서 위중한 암에 걸려서 항암으로 생존할 수 있는 거는
항암제라는 거는 마치 그 몸에다 그 폭격을 무차별 폭격하는 것 같은데 그 속에서 살아남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히로시마 원폭에서 살아남는 거나 다를 게 없어요. 저는 분노를 느껴요. 오늘 이걸 보고 이 자료를 보고 이미 의료계가 펜벤다졸, 알벤다졸의 효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그 펜벤다졸은 오래전부터 항암 효과 있다는 게 연구로 돼 있었고 수의사들도 다 알고 있었고 이게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제가 췌장암 말기 환자를 떠나서 이 세상 의료계, 제약회사 또 관계 부처에 대해 분노를 느껴요. 반드시 이 문제는 지금 어떻게든지 막으려고 그러고 우리나라 식약처 막으려고 그러고 미국도 마찬가지 막으려고 그러는데 언젠가는 그 대가를 치를 겁니다. 막기 틀렸어요.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공개되고 되는데 어떻게 막아요? 지금 와서 막으려는 게 바보 같은 짓이죠. 오히려 더 죄를 더 보태는 거예요. 죽도록 맞을 거 갈기갈기 찢겨 죽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어차피 죽긴 죽겠죠. 자, 이제 우리가 흥분하면 안 되고 냉철하게 우리는 현실을 파악하고 우리가 항암을 어떤 방식으로든 암을 이겨내야 되죠. 그리고 어제 댓글 좋은 댓글 달았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한다고 그러다가 까먹었는데 이분이 댓글 달았어요. 그 암 환자분들 영양 섭취하는 거 힘드시면요. 그 분유, 아기들 신생아 분유사 드세요. 분유만큼 좋은 것도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기들을 위해서 얼마나 다양한 성분과 면역 강화 효소가 들어있는데요. 분유사 드시면 돼요. 저도 애들한테 야 아빠 저 영양실 분유 좀 사주라 말을 했는데 미국에서 단백질 파우더 친구가 보내주는 바람에 분유를 안 했어요. 분유 사드시옵시오. 이 분유 정말 좋습니다. 분유 드시면 돼요. 식욕도 없고 그러시면은. 그리고 어제 말한 마크로비오틱 그 저같이 이렇게 혼자 사는 돌싱은 뭐 귀찮아서 못하지만 좀 남편이나 누가 가족이 이렇게 암을 앓고 있으면은 이 마크로비오틱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다시 말씀드릴게요. 마크로비오틱은 좋은 야채나 곡식을 쪄서 믹서에 갈아서 물이나 우유나 사냥우유나 요거트에 타먹는 겁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는 거죠. 이 효과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서부의 부유층과 할리우드 스타들로 인해서 입증이 됐어요. 주로 많이 넣는 것은 가지, 고구마, 당근, 브로콜리 이런 것입니다. 버섯, 표고버섯. 어제 제가 말씀 급하게 이렇게 메모를 하라고 하는 바람에 많이 빼먹었는데 자, 꼭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가지, 고구마, 당근, 브로콜리, 버섯. 특히 표고버섯입니다. 표고버섯은 다 좋아요. 그리고 여기에 충분히 불려서 익힌 콩이나 그런 걸 넣어도 됩니다. 잡곡을 일부 넣어도 돼요. 그렇게 해서 갈아서 가능하면 따뜻한 게 좋죠. 따뜻한 우유나 이런 사냥우유나 요거트에 타서 드시면 됩니다. 꼭 실천하시고요. 저는 못하지만 저도 이거 꼭 이번에 지금 제가 좀 어려움에 봉착했는데 좀 풀리면 저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직접 가까이서 목격을 하고 했기 때문에 건강식품 얘기 자꾸 얘기하는데 건강식품 사기에 속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건강식품 효과가 없는데 말씀드렸죠. 어쩔 수 없이 큰 브랜드에 좋은 걸 사드셔야 됩니다. 뭐 이랬다 뭐 기적의 효과 있다 왔다 갔다 뭐 연구 결과 이랬다 그거 못 믿어요. 믿기 어렵습니다. 큰 브랜드 대형 브랜드 거 사드십시오. 암 치료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암 환자의 아주 좋은 영양 보충 영양식품이다라고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부 뭐 소금 갖고 암 치료를 하고 난치병 치료를 한다고 그러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별거 아닌 소금 아주 비싸게 팔아먹고 소금물을 하루에 뭐 500cc, 1500cc 먹이는 그런 미친 인간들이 있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그거를.
그래가지고 암 환자들이 그것 때문에 악화가 되고 간경 환자들도 그걸 먹여가지고 자니 그걸 먹이는 사람이나 먹는 사람이나 한심하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지금 잠깐 갑자기 이런 생각인데 뭐 기적의 신비의 돌이라고 해서 돌가루를 물에 넣어서 먹고 뭐 어디 뭐 찜질기에 넣고 그러는데 그 돌은 신비의 돌이 아니고요. 그 금속성 광물질입니다. 금속성 광물질은 열을 가하면은 그 우리 웬만한 돌도 그 맥반석도 그렇고 원적외선이 나와요. 원적외선이 나오기는 원적외선은 몸에 좋긴 좋죠. 근데 그게 신비한 돌인 게 아니고요. 그거는 과학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거니까 원적외선 요법을 하고 싶으면 정상적인 원적외선 찜질기나 그런 걸 사시면 되는 거지. 그 신비도이라고 비싸게 팔아먹는 엉터리 제품 사지 마시고요. 그리고 그걸 또 물에다 넣어 먹으면 뭐 물이 육각수가 된다 그러는데 그 금속성 그 광물질을 물에 넣으면은 중금속이 유출돼서 중금속 중독에 미비하지만은 중금속이 몸에 체내에 쌓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거 물에 넣은 거 드시지 마세요. 그 육각수라는 건 옛날에 과학적으로 그 뭐 건강 효과가 있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일시적인 그 온도 변화에서 물의 분자 형태가 변할 뿐이라는 거는 완벽하게 밝혀졌으니까 육각수 같은 거 믿지 마시고요. 이걸 아직도 믿고서 그냥 비싼 돈을 들여서 뭐 육각수 무슨 뭐 정수기니 뭐니 그리고 기적의 돌 뭐 해가지고 찜질기를 원적에서 찜질기에 뭐 몇 배를 구입해서 드시고 그래요. 어이가 없는 짓이죠. 자,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항상 무엇이든지 사고방식을 본질을 이해하는 거를 습관해야 되고, 우리는 자꾸 이제 한국 사람은 껍데기, 허영, 가식에 있어서 자꾸 장가지를 보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걸 버리라고 하고, 역시 우리에게는 지혜와 의지와 도전이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종교적인 신앙심은 정신 건강에 참 좋지만 잘못되면은 종교에 집착을 해서 자신이 담담하다고 생각하지만 잘못하면 그게 체념이 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노력하지 않고 되는 거는 어려움에서 노력하지 않고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된다고 믿는 건 좋지만 노력도 안 하고 기도하는 거는 아니겠죠. 전혀 아니겠죠. 자, 오늘은 정부 기관에 보고된 알벤다졸의 강력한 항암 효과 보고서를 알려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알벤다졸, 펜벤다졸은 강력한 항암제라는 게 분명하고, 여기 보고서 내용이 아까 빠뜨렸는데요. 매우 안정적인 약이라고 여기 밝혀져 있습니다. 부작용이 없는 매우 안정적인 약이라는 게 밝혀진 약이다라고 이 보고서 내용에 있습니다. 아까 제가 모르고 지나쳤네요. 그러니까 부작용이 없다는 거죠. 그런 있어도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는 게 안정적인 약으로 증명된 약이라고 알벤다졸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펜벤다졸도 마찬가지고요. 설사 미비한 부작용이 있더라도 항암의 독보다는 비교할 수 없이 적다. 알벤다졸, 펜벤다졸은 그야말로 작은 부작용이지만 항암제는 부작용이 아니라 그 자체가 그냥 사람을 주는 독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항암제가 부작용이 더 큰 게 아니라 항암제는 약이 아니라 독이다. 맹독성 약물입니다. 자, 오늘 뭘 또 이렇게 끝내고 나면 꼭 뭘 까먹은 게 생각나는데 언제 또 제가 동영상을 할지 모르겠어요. 오늘부로 구독자도 참 뜻밖의 1000명이 넘었고요. 그래서 저 책임감을 더 느끼는데, 이제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저 자신도 환자이기 때문에 뭐 더 이상 그 동영상을 올릴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암을 극복하고 좋아져서 활달하게 사는 모습을 암 환자들에 보여주고 싶은데 뭐 그건 아직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어쨌든 알벤다졸, 펜벤다졸 꼭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이 이상 더 뭘 알려드려야 도전하실 겁니까? 이래도 도전 안 하시는 거는, 저도 암 환자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어떻게 돼도 쌉니다. 싸.
제가 암 환자라면 이런 말 절대 할 수 없죠. 저도 통계적으로 1년 시한부 췌장암 말기 환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더 이상 알려드릴 게 없습니다. 도전하십시오. 저도 이제 재미있는 모터사이클 유튜브 보면서 쉬겠습니다. 여러분, 용기를 갖고 도전하십시오. 펴르십시오. 마셀이었습니다.